괜찮아. 딱 8까지 하고 남는 시간은 10분이든 15분이든 선생님이 쉬게 해드릴 테니까 뭐 나가진 못해요. 뭐 저녁 시간 빨리 갖고 싶어요 하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쉬었다가 나가세요. 그 2층이라서 안 돼. 3층이면 보내줄 거야. 3층이면 보내주는데 2층에 수습할 때는 못 보내줘. 자, 읽어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번은 당연히 서술상의 특징인데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세부적인 서술상 특징까지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1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2번이 특정 소재를 활용해서 인물의 심리 표현하고,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아마 4번일 거야. 선생님은 줄거리를 아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4번인 거 알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얘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은 작품 밖의 서술자죠. 3인칭 이다가 인물의 내면과 행동까지 내면 제시된다는 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 맞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지? 자, 그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가 많이 나와요. 보시면 알 거예요. 서술보다는 대화가 엄청 자주 나오는 것은 확인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갈등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고향이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 쪽인데 여비는 있어? 여기서 이 여자가 백화예요. 백화는 여자가 술집 점원인데 이 겨울 눈이 막 쌓인 이 길을 이제 만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군용차를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 좀 딱한 사정이죠. 그래서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백화가 자기 몫의 절반을 떼어서 영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팥시루떡이 뭐냐면 영달이가 백화가 다리를 다쳤는데 이때 얘 모를 수도 있죠. 이때까지 업고 왔거든요. 부축하고 업고 와서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팥시루떡은 백화의 영달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백화의 영달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의 상징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몇 번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기억 3번에 1번 맞죠? 맞죠?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 주소를 드릴게. 여자가 얘기했고요. 나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라고 정씨가 영달에게 권유했습니다. 영달이는 자 대답 못합니다.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줘요? 내적 갈등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쵸? 내적 갈등을 나타내주죠. 이해됐니 여러분? 그래서 3번에 2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대학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여비 있소? 버스 티십니다. 비상금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 안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서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같이 가시지. 내 저기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 인연이 닿아서 말뚝밖에 살들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달이는 말뚝을 받고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고향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냐면 자신이 없었겠죠. 같이 가겠다라고 흔쾌히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화가 났지는 않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신이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람을 불안한 듯이 쳐다봐. 왜 그러냐면 백화가 여러분 술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쵸? 술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좀 다시 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달이가 말했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어서.
산포일 같이 가시라고?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아까 여비가 1,000원쯤 남는다 했잖아요. 그걸로요. 착하네요. 살림밤 두기와 찐달걀 애정이에요. 애정. 영달의 백화에 대한 애정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백화에게 그는 우린 뒤이 찰 텐데 잘 가시오.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든 백화의 눈물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 나올 거 백화가 오토니 돌고 일었었습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다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이렇게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정래요. 왜 이때까지 본명을 얘기하지 않았냐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음을 다 안 열었어. 이제는 마음을 전부 다 열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3번에 4번이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나갔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 1시간 잡고 깨어보니 대합실 밖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연착이었고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저마다 의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고요.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필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해졌던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 심리까지 전부 다 아네요. 3층 전지역 작가 시점입니다. 1번에 5번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니까 1번도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책! 며칠이나 견디나 말줄임표 사용했죠. 뭐라고? 아니요 백화라는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시골생활 못 벽해나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아쉬움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비꼬는 거 아니고요. 겉으로는 비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쉬움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자기도 애정이 있었거든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 1년 안으로 인정이 획획 바뀌어가는 판인데 하면서 말줄임표 끝났죠 여러분. 그래서 4번에 몇 번까지? 3번까지도 맞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갈등하고 있진 않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우리 1번과 3번 해결했습니다. A 이거 중요합니다. 정시 안 펴진 노인도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에 배낭을 보고 이렇게 어디들 가시오?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갔는지 산포라고 하십니다. 알지? 우리 놈이 우리 아들을 메고 있어. 도자에 세모할게요. 도자에 세모할게요. 여러분 불도저입니다. 산포에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통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고향을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안식처를 상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산포는 마음의 안식처, 고향, 시골 느낌이라고 한다면 불도저는 여러분 여기서 도자는 불도저예요. 불도저는 시골에 있습니까? 아니죠. 도시 같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도시가 건축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포에서요. 거기 공사할 때가 됩니까? 고작해요. 고기잡이 동그라미 감자 동그라미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시골적인 느낌이에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마요.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빵뚝 쌌고요. 추럭 세모. 방뚝 세모. 추럭이 수십 팩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예요 여러분? 모양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4번에 정답 나옵니다. 상점 몇 개겠죠. 됐어요? 뭐 때문에 낸들 하나 관광호텔 세모. 여러 채 신담서 복잡하게 이룰 수 없네. 뭐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예요? 맨 첫째 공사판 세모. 사람들이 장은 안 해도 장은 시골에도 있죠. 이해되시죠? 나룻배 동그라미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 세모. 됐습니까? 나룻배랑 신장로. 나룻배는 동그라미, 신장로엔 세모. 나룻배는 뭐 했어? 사람이 많아지. 이 부분 밑줄 칠게요.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에 있는 법이거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노인인 겁니다. 그럼 노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보를 전달해줘. 주인공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산포 가는 길이 내신에 나오면 이 노인의 역할은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유,
민재가 수업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게 수업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수업하는데 신나요. 수업하는데 신나.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양이였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이렇게 떠도는 손마저 낯설었으니 자기가 생각했던 고양이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씨도 여러분 영달과 똑같은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목표점을 잃어버린 떠돌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앞에 찾아보던 영달이 잘됐군.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시라.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거든요. 됐죠? 그 마음은 정처시 정처를 마음의 정처 밑에다가 여러분 삼포 됐습니까 여러분? 고향 삼포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 어느 결에 정씨 영달과 똑같은 입장 어떤 입장? 떠돌이 뜨내기 됐습니까 여러분? 떠돌이가 뜨내기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밑줄 칠게요. 기차가 눈발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가. 밑줄 쳤습니까? 여러분 우선 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소재죠. 심지어 밤이래 밤.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 이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면서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나리오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가 나옵니다. 씬 넘버 45 바다 풍경.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기차가 도시를 향해 들어간다. 영달은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며 상기된 얼굴로 뭐라고 떠든다. 정씨가 눈을 감는다. 오버랩 아침 해가 비치는 언덕마을의 아늑한 전경. 만선의 깃발을 올리며 들어오는 고깃배 안에 정씨가 다른 사람과 웃고 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동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맞이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씬 넘버 46은 뭐예요? 씬 넘버 46은 과거의 삼포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회상 장면이라고 보기는 애매해. 왜냐면 이거 회상 장면은 좀 애매하다. 회상 장면이라고? 회상 장면? 회상이겠죠. 과거일 수도 있고 회상 장면이겠죠. 회상 장면을 봅시다. 이게 회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상일 수도 있어요. 회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지만 회상이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우선 회상이라고 봅시다. 여갑 광장 영달은 두리번거리고 정씨는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지? 같이 내린 노인이 정씨에게 삼포를 떠난 지 오래된 모양이구만. 예. 야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기 전 기차 안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차를 타고 와서 정작 삼포에서 내려서 이 노인에게 정보를 듣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깜짝 놀라게 많이 변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바다 위를 가리키고 언덕 위에 호텔이 있었다고 대교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걸 화면으로 보여주네요. 주변에 공사판이 펼쳐져 있다. 야 밥은 안 그냥 동네는 그대로 있나요? 동네 그대로고 뭐야 공사판 도시가 되어버렸지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번 맞고요. 정씨의 모습을 멀리서 조망하는 거. 기차가 도시를 향해 돌아오고 상기되어 정씨가 눈을 감는다. 삼포의 모습을 멀리서 조망하는 촬영 기법. 애매한데 이게 ELS가 멀리서 보이는 조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선 1번은 애매하다고 넘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요. 아까 2번은 선생님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번 공사판의 분위기가 살아나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공사판 긍정적인 소재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경쾌한 분위기 X. 경쾌한 분위기 X. 됐어요? 경쾌한 음악 나오면 안 돼요. 막 그럼 두 사람이 무슨 장밋빛이 있는 것 같은 앞으로 저기서 신나게 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8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90 1, 2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수업 들었죠? 2번밖에 안 들었어요? 다음 주에 수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 안에 현대 끝나요, 현대. 2월 달에 고전하면 딱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순이 삼촌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우리 삼촌하면 보통 남자 삼촌을 삼촌이라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삼촌은요 그냥 여자든 남자든 삼촌지간 그러니까 친척을 삼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순이 삼촌은 여성분인데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아요, 여러분? 4.3 사건 맞습니다. 4.3 사건이 비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을에서요 얘네 아들이 우리 아빠 죽였어. 우리 형이 얘네 형 죽였어. 다 알고 있어. 한 마을이 쑥대박 되는 경우 여러분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네.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되게 비극적인 거거든요. 이 순이 삼촌은요 온팡밭에서 남편이랑 자식까지 다 죽고요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서술자는 순이 삼촌이 아니에요. 서술자는 나예요. 내가 엄청 오랜만에 고향으로 제주도로 돌아왔다가 순이 삼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순이 삼촌이 온팡밭에서 자살했다는 일.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들으면서 옛날도 회상을 하고 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액자식 구성으로. 선생님이 이 소설을 좋아한 이유가 굉장히 슬픈 내용을 담담하게 쓴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서 선생님 30분 동안 이제 형부 몇 살 때였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 대학교 때였나 아니면 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였나. 제가 광주에 큰언니가 살아요, 밑에. 근데 제가 좀 밤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형부가 저를 이제 터미널로 데려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형부가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풍문고가 24시간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책을 읽었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읽는데 30분 만에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들 되게 많아서 하면서 울었어. 엄마 치매 걸린 엄마가 이제 자기가 중국에서 여행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먹고 막 이럴 때 엄마가 실종된 내용이거든요. 되게 담담하게 써놔서 울었는데 되게 슬픈 내용 되게 담담하게 써놨어요. 이순이 삼촌이 다 죽고 나서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여기저기 집 일도 해주면서. 근데 8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 가족들이 모두 죽은 이 온팡밭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제가 뭐겠어요? 4.3 사건의 비극. 민족의 비극을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의 이야기가 1949년이거든요. 외부의 이야기는 그 내부 그러니까 순이 삼촌이 이제 4.3 사건이 1949년에 생겼잖아요, 여러분. 외부 이야기는 이게 30년이 지난 후예요. 그 30년이 지난 후가 외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일 겁니다. 제가 엄청 좋아해요. 제주도 방언을 사용해서 여러분 향토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여기에서 나오는 서술자가 순이 삼촌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순이 삼촌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추적하는 형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69페이지에 1번 보기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A 보시고 나서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서 묶으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이 기역 미음이잖아요, 여러분. 기역 미음이 소재예요, 소재.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을 거 대화나 소재, 행동의 의미나 그치? 상징성이나 아니면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기 무조건 보고 봐야 돼요. 3번 보기. 3번 보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도영씨 읽어주실래요? 좀 큰 목소리 여기 들리게. 보기요 보기. 이 소설은 제주도 자선 사건을 민중적 시각에서 조명하여 그 진상을 공론한 1970년대의 문제작이다. 이 소설의 소재는 북촌 사건이다. 1949년 제주도의 동쪽 마을인 북촌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이후 제주도민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드러나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순이 삼촌은 제주도민의 상처를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이 순이 삼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보기가. 자식들을 잃고 자기 혼자 홀로 살아남은 비운의 여인이다. 제주 출신인 작가는 순이 삼촌이 결국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옴팡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통해 밑줄 계속 제주도민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거예요. 4.3 사건의 비극성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치유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계속 고통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사투리로 현장감을 높인 점도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고통의 현장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고요. 사투리로 현장감을 높인다 특징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글의 특징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4번은 A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A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수희 삼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바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고마워요. 자, 최우선 선정 이유. 이 소설은 우리 민족 한 현대사의 비극인 궁비토벌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었던 양민 학살의 사건인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4.3 사건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8년 만에 제주를 방문했다가 순이 삼촌이 자신의 옴팡밭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이 삼촌은 1년 동안 나를 서울집에서 부엌일을 도와주다가 2달 전에 귀향한 집안의 아주머니인데 이를 계기로 나는 과거의 고향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에 관해 집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30여 년 전 군경은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서 무리한 작전을 벌여 마을 사람들 500~600명을 여러분 마을에 있어봤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600명을 죽여요. 이때 순이 삼촌은 자기네 옴팡밭에 끌려간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 시체더미에서 400~500명의 시체더미에서. 물론 400~500명가 몇십 명이 끌려갔겠죠. 몇십 명이. 옴팡밭에는 그 마을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실제 사건이 실제 물론 옴팡밭이 실제 이 순이 삼촌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 3분의 1이 줄어. 3분의 1이. 엄청 죽었어요. 엄청. 근데 농민들이 다 공비가 아니야. 이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념 때문에. 슬퍼요. 불황민들이.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단을 이따가 묶고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불황민들이 말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시체를 처리한 일이었다. 일주 도르변의 순이 삼촌의 밭을 비롯해서 옴팡밭이죠. 4개의 옴팡밭에 옴팡밭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옴팡밭이 무슨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2번에 1번 적절하죠. 늘비하게 널어진 시체를 제각기 찾아다 토롱을 만들어 감회장했다. 석 달 가까이 방치됐던 시체들의 까마귀가 비대고 풍류에 썩어 흐물흐물 뭉들어져 탈골되었으니 누구의 시체인지 알아보기가 쉽지도 않았다. 묘사. 겨우 옷가지를 보고 구별했는데 동네 누구누구는 제 아버지 시신을 찾아놓고 갈 지게를 가지러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가져가 버린 일까지 있었대요. 애 어머니들은 대개 제 자식의 몸 위에 엎어져 죽어 있었는데 죽는 순간에도 몸으로 총알을 막아 자식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짓이었다. 여기까지 묻고요. 사실적, 묘사, 슬러시 표시하시고 비극적. 됐습니까? 비극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럭저럭 시체를 감해장하고 나서 밭으로 가보는데 보리를 걷어들였는데 걷어들일 시기를 놓친지라 대궁이 썩은 보리들은 온 밭에 늘비하게 쓰러져 몽창 계속해서 사실적 묘사고요. 썩고 있었다. 썩어가는 보리 이상을 퍼렇게 싹이 트고 들쥐들이 마구 설쳐댔다. 게다가 난리 때문에 한 번도 김을 몸에 범이 새끼에 치기에 잡초가 무성했으니 그의 보리당선한 게 한 집의 멱서리로 하나가 고작이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먹을 것까지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사실적 묘사고요. 비극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급히 서둘러 하나를 여기 전부 다 내화입니다. 이거 전부 다 내화인 건 알겠죠 여러분? 4.3 사건이 일어났던 시절이니까. 움막을 짓는 일이었다. 들에서 소나무와 억새를 베어다가 하루이새 움막을 세웠고 칡나무로 석가를 얻고 지붕도 억새를 둘렀고 게다가 이불과 유를 튀어먹어 보릿잎을 잔뜩 움막의 속에 쳐넣었다. 영락없이 돼지우리였다.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2번도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말고도 돼지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똥이었다. 양식이 모자라 돼지 살을 쓰는 밀기울로 번복해 먹고 파래밥, 톱밥을 해먹었으니 돼지똥과 사람똥이 구별될 리가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충 알겠죠? 자, A부분 아까 문제가 있었죠? 밀기울 밥도 양껏 먹어본 적이 없었다. 작은 노쇠 양푼 하나에 밥을 펴놓고 네 식구가 둘러앉으면 밥 위에 다 숟갈로 금을 그어서 제 몫을 표시해놓고 먹었다. 달려도 길 건너편에 갈치밭에 배를 띄우면 그래도 국거리로 살찐 갈치가 꽤 잡힐 텐데 이해되시죠? 배라도 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 밑줄 칠게요. 고 시작된 성싸움 일 때문에 준악질은 물론 잡녀의 물질도 일체 허락되지 않았다.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정치. 이해되시죠? 백성들의 생활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불황민들은 순경들의 감동을 받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눈팔 새 없이 허기진 배를 안고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전략촌을 건설하는 거. 왜? 공비들이 산에 숨어 있어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전략촌을 지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공비들이 실제로 숨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백성들을 더 힘겹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백성들을 더 힘겹게 하는 겁니다. 불탄 집터에 운땀도 허울도 밭땀도 허루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베르무타 묘지를 두른 산나무까지 허물어다 날랐고 순이삼촌도 임시나무로 돌려다. 이 순이삼촌이 여러분 온팡밭에 바로 죽지 못한 이유가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남정네를 출제해버린 부하게 남은 건 노인과 야누다뿐이라 그 역시 거의 2달 가까이나 걸렸고 전략촌은 2바퀴 두른 겹성이 없어 두 성 사이는 실거리나무나 엄나울 따위 가시가 많은 나무를 베어다 넣었고 길수 형과 나 같은 어린애도 동원한 일은 참으로 고됐습니다. 우선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허기진 배심으로 돌덩이를 들어다가 힘에 붙여 놓치는 바람에 발등을 찍히는 사람도 많았고 겨우 성이 완성되어 낫지나마 주락질과 물질이 허락됐고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자 사람들이 일체 성 밖에 출입이 금지되고 순번대로 초막 지키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1번 아무런 미래함시 없습니다. 기억 아웃. 현실적 고통이 구체로 드러나죠. 니은의 동그라미. 권위적인 존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없고요. 서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딨어? 어린 나도 힘이 들었다.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에서 1년째 쉬고 있던 나와 개수형도 대창을 하나씩 들고 막을 지키러 나가곤 했습니다. 순이삼촌도 만삭의 몸이 되고 우리 초소에 대창을 두고 막 지키러 나왔습니다. 사건 날에 그 무서운 공포를 겪었는데도 아기는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 사건 날 온누이를 한꺼번에 잃은 삼촌에게는 뱃속의 아이가 유일한 씨앗. 한 줄기의 희망이었다. 이런 뜻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줄기의 씨앗이었다. 3번에 2번에 4번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아직 3번 안 했는데요. 3번은 좀 더 읽어야 됩니다. 2번에 3번은 좀 더 읽어야 돼요.
어려운 시절에 아기를 가진 삼촌은 먹을 것을 구하느라 그야말로 눈이 벌겠습니다. 만삭이 모여 물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 갯가에 끼어들어 굴, 성게를 까먹고 개, 보말 따위를 잡았습니다. 밤에 초소하게 나올 때는 보말 삶은 것을 한 채로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는 우리에게 먹어보라 한마디도 없이 밤새도록 혼자서 갈기처럼 까먹어대곤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라고. 여자가 아이를 뵈면 사정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 몰랐던 나는 수희 삼촌이 걸신들러 실성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이 나타나네요. 이런 전학교 생활 거의 1년 계속 한 번도 공비의 습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허상이었던 거예요. 공비의 습격이. 그래서 2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건설도 안 됐죠. 시켜서 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위협이 없었거든요. 됐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밤중에 성문께서 무언가 부스럭 소리에 혼비박산했지만 나중에 보면 낮에 놓친 누구집 소가 밤에 제 발로 손까지 걸어 부스럭거리고 있었던 것. 결국 해안지방의 축성은 과잉조철하는 게 판명된 셈. 이미 몇십 명으로 전력이 크게 줄어든 입산 폭도들의 해안지방에 약탈 능력이 전혀 없었죠. 불황민들이 1년이 넘도록 한 번 써먹어본 일이 없는 무용주의 성을 다시 허물고 제각기 집터로 돌아갔습니다. 성을 허문 돈을 날려다가 다시 돌담과 벽을 새로 쌓고 집을 지었죠. 자, 이 부분 A. 집이라고 해야 방 하나에 9억 달린 2칸짜리 방. 한밭집. 못이 없어서 대신 굵은 철사를 잘라 썼으니 오죽한 집이었을까. 수희삼촌도 우리 큰 집에서 몸을 풀고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불탄 집터에다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올렸다. 그러나 일가족이 전부 몰살되어 집을 세우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집도 더러 있었다. 처참했다 이런 뜻이에요. 4번 한자성어 모르는 거. 방향무인, 살신성인, 목풀인견, 흥진비례, 사필기정 중에 모르는 거. 아는 게 더 힘들지 아는 게 더 힘들 것 같다. 방향무인이요. 방향무인이 그냥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방향무인은 함부로 행동하는 거. 살신성인은 희생하는 거고요. 목불인견은 눈 목자예요. 불. 참을 수 없대. 보는 것을. 무슨 말이야?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이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흥진비례는 좋은 것이 닿으면 슬픈 것이 온다는 뜻이고요. 사필기정은 모든 것은 옳은 대로 가게 돼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한자성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무렵 내 또래 아이들은 사람이 죽은 일주 도로변 온팡파에서 탄피를 주워다가 여러분 화약총 만들기가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탄피와 화약총을 4.3 사건의 비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서술자가 아직 어리죠. 어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온팡박의 비극을 까맣겠고 사람 죽인 탄피를 주워 모았다. 무럭무럭 자랐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무엇이든 편리하게 잊어버린 아이들의 특성 아닌가. 그러나 어른들은 도무지 잊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장난을 팡팡 쏘아대는 화약 청소에도 매번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가슴속에 무엇이 남아있어?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약총은 불황민들로 하여금 그때의 고통을 다시 상기시키는 소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는 어디서 났는지 불에 타서 엿가락질 휘어진 총심만 남은 구구식 총을 끌어다가 지 아버지를 얻어맞고 빼앗겼다는데, 총의 그 푸르딩딩한 탄 쇠빛은 피색깔까지 연결시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순이 삼촌의 후유증이 깊은 사람 없으게 순이 삼촌만큼. 순이 삼촌의 그 온팡받진 돌짝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시체가 둘이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 고구마를 갈았습니다. 그의 고구마 무는 풍작이었습니다. 시체 걸음이. 송장걸음 먹은 고구마들은 목침 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 밭에서, 여러분 당신 듣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2인칭이 아니에요. 3인칭이에요. 당신 말이야 할 때는 2인칭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마치자.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당신 손으로 재산을 일구셨다 할 때 이 당신은요, 할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3인칭
이에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당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죽은 순이 삼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이해되죠? 김을 메웠다. 온팡진 밭이라 바람이 넘나들지 않았고 고구마 잎줄기 후줄근하게 늘어지지 꼼짝도 하지 않아 바람 한 점 없는 대나 사위는 언제나 조용했고 오누이가 묻힌 봉분에 떼짱이 더위를 먹어 독한 플랜새를 뿜었고 돌담 그늘에 구덕에 아기가 자고 있고 당신은 아기 구덕에 까마귀가 날아들까봐 힐끗힐끗 눈을 마주치면서 김을 맺고요. 이랑을 타고 아기 구덕에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이랑을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호미 끝에 때때로 흰 잔뼈가 찡겨서 나오고 녹슨 나타나니 부딪혔습니다. 가족이 죽은 데서 밭을 메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붕탄 총소리 환청이 자비면서 고통이 아직 마음속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눈에 띄는 대로 지워냈건만 가로치세요. 눈에 띄는 대로 지워냈건만 잔뼈와 나타나는 30년 넘게 끊임없이 출토되었다까지 엄청난 사륙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엄청난 사륙. 민족의 고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밭담 밖에 자갈더미 속에다 묻었다까지. 그럼 3번의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일주 도래변에 옹팡밭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북촌 사건이며 순이 삼촌이 경험한 제주도민이 겪은 사건을 암초적으로 보여줍니다. 고구마 농사의 풍작은 조심해서 여러분 치유? 아닙니다. 시체를 거름 삼아 큰 고구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죽었으니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것을 오히려 표현을 해주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질문 없어? 여러분 현대소설은 원래 좀 졸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졸릴 거야. 현대 수필도 그렇고 현대극도 재미있지는 않아요. 숙제는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9, 10 그 다음에 현대수필 1, 2까지 할 거거든요. 79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